사회적 고립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결국 인간관계가 좁아지면 건강도 무너진다는 표현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경고인 셈이죠.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은영입니다. 혹시 외로움도 질병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어울려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간과 정적만 남아 왠지 더 외롭게 느껴지거나 또는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나 혼자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그저 혼자 지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런 외로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고 1인 가구 시대에 어떻게 건강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스캔해 볼까요?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혼자 자취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 불을 켜는 순간 집안 가득 정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소 하루 종일 회사에서 수십 명과 함께 일하지만 정작 누군가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해 지쳐 TV를 켜놓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예전엔 주말마다 친구들과 운동을 가거나 약속이 있었지만 요즘은 각자 바빠지다 보니 만남이 줄어들어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면 유독 두통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문득 혹시 내가 너무 혼자가 된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곤 해요. 저 괜찮은 걸까요?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은 모두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복지관이나 노래교실도 다니고 시장에 나가 이웃들과 수다도 떨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하나둘 발길이 끊겼습니다. 요즘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아파요. 밤에도 자주 깨고 아침이면 더욱 피곤합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약속이 있어도 그냥 취소하게 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구에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더 고립되기도 하고 특히 은퇴나 배우자와의 사별처럼 인생에 큰 변화를 겪을 때는 더 외로움이 깊어지곤 하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약 41%로 3집 중 1집 이상이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 1인 가구 조사에 따르면 이 중 62%가 외로움을 경험했고 13%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답했다고 해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특정 도시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영국에서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라는 부서를 신설했고 일본도 2021년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독과 고립 대책 담당실을 설치해 사회정책과 제도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뤄야 할 공중보건 이슈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외로움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실 외로움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때때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장기간 지속되어 만성적 외로움이 되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시니어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가슴 답답함이나 두통, 어지러움, 수면 분절과 같이 몸의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반드시 건강 문제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외로움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뇌는 과잉 경계 모드가 됩니다. 즉 중립적이거나 무표정한 얼굴조차 잠재적인 위협 자극으로 과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더 불안해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이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심장도 두근거리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와 같은 염증성 질환에 쉽게 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커지고요. 인지 기능도 떨어지죠. 게다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 수면의 질도 떨어져서 늘 피곤하고 우울과 불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공중보건단장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라고 비유했는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과음과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 못지않게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29%, 뇌졸중의 위험을 32%까지 증가시키며 조기 사망의 위험도 약 26%, 감염병이나 암 발생의 위험도까지 직접적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요.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알츠하이머병 위험은 2.5배까지 높고 전반적인 사망률 역시 약 26%에서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결국 인간관계가 좁아지면 건강도 무너진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통계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경고인 셈이죠. 외로움은 내가 직접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외로운 상태인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고립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의 마음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국 상황에 맞춰 개발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1번과 2번, 3번과 4번, 5번과 6번을 각각 합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각각 몇 점이 나오셨나요? 1번과 2번 질문은 외로움, 3번과 4번은 사회적 지지, 5번과 6번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문항 1, 2의 총합이 3점 이상일 경우 외로움,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고 3번과 4번의 합이 4점 이상이고 5번, 6번의 합이 4점 이상일 경우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고위험군으로 나오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가까운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연결을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웃과의 짧은 인사, 직장 동료와의 한두 마디 사적인 대화, 자주 마주치는 카페 직원과의 짧은 대화도 고립된 마음을 두드리는 소중한 사회적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따뜻한 미소, 눈맞춤, 상대방을 향한 주의를 유지하는 태도가 수반되면 좋겠죠. 만약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 작은 칭찬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관계망을 강화하는 루틴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하기, 정기적인 취미 모임, 동호회 나가기처럼 일정한 연결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특히 어르신들은 복지관이나 시니어를 위한 문화활동 등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뜻밖의 공감과 따뜻함,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분들께 봉사활동을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의 작은 행위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면 오히려 자존감도 올라가고 연대감도 느낄 수 있죠. 작은 행동이라도 타인에게 의미가 될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디지털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1인 가구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영상통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든지 연결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온라인 관계에만 매달려 현실에서 더 고립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이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면 상담센터나 심리치유 앱 같은 전문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지지를 받고 스스로를 돌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약함이나 미성숙한 의존심 때문도 아니죠. 외로움을 몸과 뇌가 보내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나는 혼자라서 외롭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연결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강력한 건강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루 한 번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